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세종 전이면의 기온이 영하 24.2도까지 떨어지는 등 지역에도 북극발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물면서 시설 농가에서는 난방에 비상이 걸렸고 동파 사고도 잇따랐는데요. 지역의 한파특보는 대부분 해지됐지만 내일부터는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수도 꼭지를 틀어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파특보 속에 역대급 추위가 덮친 오늘 오전, 단독주택, 아파트 할 것 없이 곳곳에서 비슷한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동파 사고도 10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계량기나 이쪽에는 함 자체에 이제는 문제성은 없는데 내부로 들어가는 관에서 동결이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어제 서천에선 아궁이 불씨가 주변으로 번지면서 70대 1명이 숨졌고 논산의 양계장에선 열풍기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나 병아리 11,600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강추위 속에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사람만 추운 게 아닙니다. 수확을 앞둔 딸기하우스에선 난방용 등유 사용을 크게 늘렸습니다. 보일러에는 2중, 3중 보온 덮개를 덮었습니다. 영상 9도에 맞잖아요. 그래서 날씨가 추우면 하루에 반 정도 먹어요. 한 600리터면 한 300리터 정도 들어가요. 오늘 세종 전이의 아침 기온이 영하 24.2도까지 떨어졌고 대전도 영하 17.7도, 공주 정안 영하 19도 등 대부분 지역 수온주가 영하 15도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평소보다 추워서 목도리도 메고 바지도 따뜻하게 입었는데 발이 너무 시려운 것 같아요. 금산과 계룡을 제외한 한파특보는 해제됐지만 밤부터는 많은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모레까지 2에서 7cm,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10cm 이상 눈이 쌓이겠습니다. 대전지방기상청은 내일 낮에는 영상권을 회복하며 북극 한파는 주춤하겠지만 밤새 내린 눈이 얼면서 출근길 도로 살얼음이 발생하는 곳이 많겠다며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오늘 낮 12시 50분쯤 대전시 봉명동의 한 사무실용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컨테이너와 근처에 있던 모델하우스 일부를 태웠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컨테이너 외부에 있던 계량기 부근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오전 9시 반쯤에는 홍성군 홍부급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집에 있던 세 부녀 가운데 50대 아버지가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불로 주택이 전소돼 소방서 추산 9,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시간 반 만에 꺼졌으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까지 앞둔 이번 설, 모처럼 코로나19 이후 가족들이 편하게 모이면서 전통시장 상인들도 명절 대목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전 지역 상인들은 명절 대목이 온통대전 캐시백과 함께 사라졌다며 볼멘 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찾은 대전 중앙시장. 명절 대목을 기대했던 상인들의 표정이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지난 추석에 이어 거리두기도 없었고 곧 실내 마스크도 벗는다는데도 명절 매출이 영 시원찮은 탓입니다. 높은 물가 탓도 있겠지만 상인들은 지역 화폐인 온통대전 캐시백 혜택이 사라진 것을 이유로 꼽습니다. 이번 설은 좀 이상하게 사람들이 많이 나오진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온통대전 그 캐시백도 이제 안 하다 보니까 손님들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돈을 좀 더 절약을 하시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소비자들 역시 온통대전 캐시백 혜택이 아쉽긴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시장에선 3% 추가 캐시백 혜택까지 있었는데 치솟은 물가까지 겹쳐 서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더 큽니다. 큰돈 쓸 적에는 꼭 온통대전을 썼거든요. 한 10%, 15%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전에. 아주 잘 썼는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아주 그냥. 앞서 대전시는 명절 등 특정 시기에만 온통대전을 발행하거나 취약계층 등과 할인율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언급했지만 막상 이번 설에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설과 추석, 이번 설 연휴 닷새 동안의 온통대전 사용액 데이터를 비교해봤더니
지난해 추석에는 한도가 30만 원으로 줄어들었는데도 지난해 설과 비슷한 규모로 사용액이 유지됐지만 캐시백 혜택이 사라진 이번 설 연휴 사용액은 200억 원대에서 24억 원으로 10분의 1 가까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전문가는 사라진 캐시백이 온통 대전 사용액의 급격한 감소를 이끌면서 전통시장 소비에도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설 명절에 그 학원비나 병원 이런 것을 끊었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설 명절 기간에 온통대전 사용액이 이렇게 급감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전통시장에서의 사용이 급감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지역화폐 예산이 부활하면서 대전시에도 230억 원 배정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시는 이 예산을 온통대전 대신 소상공인 지원 등에 쓸 계획으로 다음 달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과 지역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 대전시가 온통대전보다 더 뛰어난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서산 대산산업단지는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로 굴지의 대기업이 모여 있는데요. 하지만 해마다 고질적인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어서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서산과 당진에 걸쳐 있는 대호호. 서산 대산산업단지에 있는 4개 대기업과 자회사들이 하루에 필요한 공업용수 약 40만 톤 대부분을 이곳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봄철이 되면 상습적으로 가뭄이 나타나 대산공단의 물 부족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뭄이 극심했던 지난해 6월에는 대호호의 저수율이 25%까지 내려가 충남의 다른 지역에서 물을 끌어오기도 했습니다. 대호호의 물은 농업용수로도 쓰기 때문에 농번기에는 물이 더 모자랍니다. 앞으로 5년 안에 대산공단 주변에 새로운 산업단지 8개가 더 들어설 예정이라 공업용수는 갈수록 부족해질 전망입니다. 석유화학 기업 쪽은 열을 식히는 냉각수, 이런 용수들이 많이 필요한 대표적인 산업입니다. 아직까지는 좀 저수지, 이런 대오지에서 끌어오는 용수에 많이 의존되고 있는. 서산시는 K워터와 함께 바닷물을 깨끗하게 해 공업용수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8월부터 하루 10만 톤의 물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각 기업이 공장에서 나오는 온배수를 공업용수로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냉각수가 바다로 그냥 버려지는데 그 물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온배수 재이용 사업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공업용수량은 약 10만 톤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또 아산호에서 끌어오는 공업용수의 양을 지금보다 50% 가까이 늘리는 방안도 환경부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이 새해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충남 계룡에서 대전 신탄지까지 35.4km 구간의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수요 예측 재조사를 거쳐 연내 착공할 예정입니다. 논산에서 대전 가수원까지 9분 철길을 펴고 육군 논산훈련소까지 KTX를 연결하는 호남선 고속화 사업도 지난해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데 이어 올해 안에 기본 계획이 고시됩니다. 두 사업이 마무리되면 경부 호남선, 대전 지하철 등 교통수단 간 연계와 정주 여건 개선, 이동시간 단축 등 지역 개발과 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홍성이 낳은 세계적인 거장 고암 이응노는 가는 데마다 새로운 것을 주장해 화백들 사이에서 뉴 스타일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주변 환경과 작품 철학에 가장 큰 변화를 겪었던 1960, 70년대 고암의 작품 세계를 한데 모은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연정 기자입니다. 한지에 먹으로 그린 작은 삼각형. 동베를린 간첩 사건에 연루됐던 이응노 화백은 추위에 몸을 웅크리고 있던 자신의 고독한 처지를 교도소 한편 단출한 이불에 투영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교도소 담장을 연상시키는 구조물 설치를 통해 수감 시절 이응노 화백의 외로움과 고뇌를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를 업고 있는 모습 같기도 한 이 조각은 사람 간의 어울림을 중시한 이응노 화백이 평면 회화를 입체로 확장한 작품입니다.
회화 작품이 많아서 회화 작품이 주로를 이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조각 작품이 아주 많아서 새로운 감명을 받았습니다. 언뜻 보기엔 날고 있는 새 같지만 자세히 보면 아랍어를 이리저리 해체해 한 편의 수묵화로 표현했습니다. 이 화백이 프랑스로 건너갔을 때 당시 파리의 대표 미술사조인 추상회화의 한 갈래 앵포르멜의 영향을 받은 건데 한자와 아랍어 등 문자를 비닐과 은박지 같은 다양한 재료 위에 재탄생시킨 겁니다. 고암 이응노가 모색했던 다양한 형식 실험, 이것이 얼마나 많은 어떤 노력과 그다음에 소재와 내용을 가지고 전개됐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작품 전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응노 화백의 고독함과 도전 정신이 농축된 1960, 70년대 작품 60여 점은 이응노 미술관 소장품들로 오는 4월 2일까지 선보입니다. MBC 뉴스 이현정입니다. 세종의 한 고등학교에서 실시한 교원 능력 개발 평가에서 여교사들에게 성희롱성 내용을 작성한 학생에게 퇴학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최근 해당 고등학교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글을 작성한 남학생에게 퇴학 처분을 통지했다고 밝혔으며 해당 학생은 이와 관련해 재심 청구 절차 등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피해 교사들은 정신적 피해로 중증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해당 학생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절도범에 의해 일본에서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 관음보살 좌상 소유권에 대한 2심 선고를 앞두고 서산 부석사 측이 불상을 부석사에 돌려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서산 부석사 불상 제자리 봉안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항소심 재판부를 향해 피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가집행 명령을 내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과 관련해 1심에서는 부석사 측 손을 들어줬지만 국가를 대리해 소송을 맡은 검찰이 항소해 상소심이 7년간 이어져 왔으며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대전고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세종시 의회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임시회를 여는 가운데 동료 의원 성추행 의혹을 받는 상병원 의장의 불신임안이 다뤄질지 주목됩니다. 김광훈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은 최근 경찰이 상 의장의 성추행 혐의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만큼 이번 임시회에 상 의장의 불신임 안건 추가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 의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가진 시의원 연수 이후 술을 마신 뒤 동료 의원들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상 의장의 불신임안은 넉 달째 시의회에 계류 중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5부는 동료 시의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계순 전 대전시의원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와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발언이 불특정 혹은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심 판결에는 명예훼손죄에서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 전 의원은 2018년 6.13 지방선거 후에 시의원 공천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동료 시의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올해 설 연휴 기간 충남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설 연휴 닷새간 5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지난해 설 연휴에 비해 49.1%가 감소했고 음주 교통사고도 지난해보다 2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설 연휴 기간 헬기와 암행 순찰차를 동원해 버스 전용차로와 지정차로 위반 등 얌체 운전자 46명을 적발하고 음주 운전자 48명, 무면허 운전자 10명을 단속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